가끔 노래의 브레이크 포인트나 빌드업 들어가는 부분에 드럼을 필터 오토메이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말했다. 뭐 이런 사운드요. 약간 먹먹한. 이거 만드는 법이야 제 구독자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핵심은 리버브. 필터 오토메이션이 과하게 좁혀있을수록 한번 리버브도 세게 줘보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제 어법이긴 한데 킥에 리버브를 걸면 되게 더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이컷으로 가둬둬서 더 먹먹한 느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컷이 풀릴수록 소리를 드라이하게 해주면은 좀 더 필터 느낌도 강화되고 해방감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고인물도 모르는 에이블톤 숨은 기능. 오늘은 디제잉 할 때 스크래치하는 사운드를 기본 이펙터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DJ들이 턴테이블 돌리는 게 사실상 음악을 앞뒤로 빠르게 재생시키고 되감으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이펙터 딜레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드를 리피치에 놔주세요. 자, 이제 앞뒤로 수동적으로 밀고 당기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타임을 어지럽게 오토메이션 해줍니다. 그럼 벌써 막 딜레이 타임이 마구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나죠. 그리고 DJ들이 스크래치 할 때 꼭 아래에 뭘 같이 만져요. 그게 사실 필터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꿀렁이게 하기 위해서 필터나 볼륨을 어지럽게 오토메이션 해주시면서 디제잉 사운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딜레이다 보니까 트랙에 계속 영향을 끼쳐서 순간에 필인처럼 쓰실 거면은 바운싱을 따주시거나 그때만 이펙터가 가동하도록 오토메이션 해주시면 되겠죠. 화이트 노이즈란 모든 음역대에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음을 뜻합니다. 말이 거창했죠? 그 TV 지지직거리는 소리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까 모든 음역에서 플랫하게 불규칙한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듣기엔 저음과 고음 중 어디가 크게 들리나요? 고음의 치찰음이 제일 크고 자극적으로 들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등청감 곡선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게인으로 들어도 로우 프리퀀시보다 고음을 더 크게 듣죠. 그럼 역으로 우리의 마스터 트랙이 딱 보기에도 플랫하다면 그건 플랫한 게 아니에요. 고음이 오히려 강한 마스터 트랙이 되겠죠. 저음이 부스트되고 뒤로 갈수록 등첨감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EQ 그래프를 플랫하다고 기준을 두고 믹싱을 하셔야 정확한 베이스의 바디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플랫한 게 아니라 이게 플랫한 거다. 자, 베이스 믹싱 했으면 믹싱 끝이죠, 그죠? 인정하죠? 그 정도로 베이스 믹싱이 진짜 어렵고 또 중요한데, 베이스는 저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립니다. 사실 저음은 촉각적인 면이 크고 베이스의 사운드감은 보통 중음의 배음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음을 만들어내는가. 보통 세츄레이션이나 컴프 같은 걸로 배음을 만들어내죠. 그걸 THD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음에만 머물러 있던 어떤 사인파 기반의 베이스 라이도 고음역까지 쭉 확장되는 거를 보고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방법으로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저는 가끔 드럼 버즈를 베이스에 써버립니다. 여기서 트랜지언트 쉐이퍼 부분으로 단단함을 잡거나 붐을 통해서 저역을 보충해주기도 하죠. 이거 알려줘도 되나? 개꿀팁인데. 보컬에 리버브를 많이 걸면은 뭉개지고 지저분해져요. 그럼에도 공간감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별건 아닌데 진짜 사운드 하나만큼은 끝장나는 믹싱법을 소개합니다. 공간계에 거실 만큼 믹싱 다 하시고 리버브 하나 추가로 겁니다. 디케이를 위주로 과하지 않을 정도로 올려주시고요. 바이패스 상태를 유지합니다. 드라이웻을 0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리버브는 안 건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보컬 프레이즈가 끝나는 공백 타이밍에 오토메이션으로 살짝씩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하게 끈지 말고 다음 프레이즈의 첫 음정이랑 믹스될 정도로 사뿐히. 시간이 멈춘 듯한 네 근처에서 You're the horizon. 빨려들어가 손을 넘을 것만 같아. Feels like a black hole. 와, 너무 촉촉한데? 하나도 안 뭉개지는 게 꿈의 리버브죠. 미디에서 제일 중요한 걸 몇 개 뽑으라고 한다면 전 무조건 위상을 뽑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파형 방향이 같을 때 소리가 증가되고 반대면 상쇄된다. 이게 위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운드를 레이어할 때 위상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자칫 소리가 상쇄돼서 오히려 레이어하기 전보다도 희마리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상을 반전시켜주거나 혹은 살짝만 밀어줘도 증가 위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완전 같은 소리의 위상을 반전시키면 아예 소리가 안 나요. 아이돌들 MR 제거 버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MR 위에 부른 노래에 위상 반전된 MR을 끼워 넣으면 이론적으로는 목소리만 남게 됩니다. 조금까지 해도 좋아. 내가 더 부드러워져 볼게. 신기하죠?
저는 미디 작곡을 주로 하다 보니 오선지 울렁증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끔 기업이나 공모전에서 악보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션들한테 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사복 고생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선지로 옮길 노트들을 한 오디오 클립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노트 렌스를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레가토로 뽑습니다. 그렇게 다 됐으면 익스포트 미디 클립. 이러면 오디오처럼 보이는데 확장자가 미디인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소리는 없고 다시 미디 트랙에 가져오면 노트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미디 파일을 NWC나 뮤직스코어 같은 사보 프로그램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임시표나 작은 오류들은 손수 수정해 주셔야 돼요. 뽑을 때 노트 렌스를 정확히 안 해놓으면 이 과정에서 이상한 쉼표 투성이의 악보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보시듯이 너무 복잡한 음형들은 구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컬 라인이랑 코드 진행 이 정도만 뽑을 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장르마다 잘 쓰는 편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즈는 더블 베이스에 뭐 브러쉬 드럼이랑 피아노 들어가야 되고 밴드 곡이면은 기타랑 베이스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매번 불러오면 귀찮단 말이에요. 특히 오케스트라 막 관편까지 차 있는 거 언제 다 불러와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둔 프로젝트 디폴트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둘 수가 있습니다. Save Live Set as Template을 누르면 지금 에이블톤의 화면이 유저 라이브러리에 템플릿으로 저장이 돼요. 이름을 저장해두고 열면은 이제 빈 화면에서 바로 잘 쓰는 디폴트 화면으로 세팅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편성을 미리 그룹화까지 다 해가지고 저장을 해뒀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하겠죠. 미디 작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추천드리면 처음에는 다들 당황을 하고 시작합니다. 비싼 거 샀는데 소리가 실망스러우니까 섭섭하죠. 저도 그랬고. 근데 모니터링 헤드폰이나 스피커가 뭐냐면 가장 날것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디 하나 튀지 않고. 이걸 이제 플랫하다고 표현하거든요. PC방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신나게 들으려고 일부러 저음역을 엄청 부스트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노래를 들어도 더 댐핑감 있게 느껴지죠. 근데 그걸로 작업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정도 베이스면 충분하다 하고 믹싱을 해놓고 다른 아웃풋으로 들으면 이제 베이스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작업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좀 중요해요. 작업을 하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듣던 대부분의 출력들은 다 왜곡된 소리였기 때문에 생소리의 밸런스가 어떤지 감을 잡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진짜 짬바. 완전 좋은 100만원 넘는 헤드폰이 있는데 굳이 스피커를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믹스를 하다 보면은 때론 헤드폰을 쓰기도 하고 스피커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에어팟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모니터링 헤드폰의 경우 귀랑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프리퀀시를 볼 때는 좋아요. 세부적인 밸런스나 패닝 조절할 때도 써요. 근데 스피커가 믹스에 진짜 필수적인 게 스피커의 완성은 기기가 아니라 공간이에요. 소리는 공기 중에서 팔레트처럼 섞이고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드폰에서는 잘 분리됐던 사운드들이 스피커에서 뭉쳐서 들릴 수도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 베이스 같은 경우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는 분명히 한계점이 나옵니다. 베이스의 완성은 결국 촉각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쿵쿵거리면서 심장을 바운스하는 그 베이스감은 헤드폰으로 테스트하기엔 한계가 있죠. 저는 믹싱한 후에 무조건 에어팟이나 휴대폰 스피커로 청음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믹싱한다는 사람이 에어팟이 뭐냐? 나는 500만원짜리 헤드폰으로 청음한다고. 그게 누군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생각해봐야 돼요. 결국 그렇게 만든 노래를 사람들이 뭘로 들어요? 고가의 헤드폰이나 막 룸을 구비해두고 들을까요? 아니요. 운동하면서 지하철에 앉아서 뭐 에어팟으로 들어요, 결국엔. 그러면은 그들의 출력에 맞춰서 마스터를 잡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까지 잡을 땐 고가의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는 게 맞죠. 근데 음악인들끼리의 음악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소통 가능한 음악을 만든다는 거에 취지를 맞추는 거를 저는 항상 권장하는 편입니다.